자, 이번 시간부터 사서교사 과목별 문제풀이입니다. 즉 작년과는 완전히 또 새로운 문제로, 그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교재를 이미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지? 예, 그래서 그 교재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 제일 먼저 독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독서 교육인데, 먼저,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주제해서 여기 번호가 있죠.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예,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풀이반의 문제하고 일치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30문제니까 크게는 그래서 주제는 한 30개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핵심 정리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풀이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뭐 굳이 답을 다 할 필요가 없고, 그지? 풀 수 있을 만큼만 한번 풀어보시고 수업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문제풀이반에 문제가 안 풀리면 여기 핵심 정리에 있는 내용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수업 시간에만 제대로 따라오시면은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핵심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첫 시간은 1번부터 15번까지의 핵심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제 1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제 1로 갑니다. 독서 수준입니다. 자, 주제 1의 독서 수준은 예전에 우리가 객관식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도 2018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지? 그거는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다 한번 파악이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핵심 정리의 시나리오는 주로 우리가 기출에 보시면 애들러와 도렌의 독서 수준이 집중이 되었었잖아. 그지? 문제가. 자, 그런데 여기에 그레이의 독서 수준을 하나 끼운다라고 했을 때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그레이의 독서 수준을 우리가 안 보고 그냥 넘어갔다 했을 때 문제가 이렇게 기입형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대비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인지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희박하겠죠? 왜? 특정 발음을 인지하는 단계에서 벌써 답이 보이죠? 자, 그 다음 독해 단계는 개개의 단어들로 개념을 정립하는 단계 해서 굳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기입형으로 요 놈이 나올 가능이 높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예, 독해 단계. 자, 그 다음 독자 반응 단계는 사상과 감정,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사상과 감정에 대한 판단적 행동과 느낌을 요구하는 독자 반응의 단계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거의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각이나 개념을 자신의 경험 배경에 흡수하는 신구사고의 융합 단계 해버리니까 이것도 사실 뭐 융합 보이잖아. 그지? 예,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애들러 도렌에다가 그레이의 독서 수준을 섞어서 기입형으로 나온다 했을 때는 독해 단계를 한번 노려보자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애들러와 도렌의 독서 수준이야 항상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뭐 중심으로 나온다? 점검하고 분석 독서 중심으로 나왔다. 그동안에, 그지? 자, 그러면은 초급 독서는 뭐 초보의 읽기, 쓰기 기술을 습득하는 것 다 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점검과 분석 독서의 이 내용을 잘 봐두시라는 거예요. 자, 점검 독서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 안에, 그지? 될 수 있는 대로 그 책의 구성 형태와 부분, 종류 등과 같은 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거다. 즉, 책 내용을 파악한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제나 서문, 목차, 색인을 살펴본다. 이렇게 나오면 답은 점검 독서가 될 겁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해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 깊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철저하게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는 주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저자와 타협한다. 이렇게도 나오죠. 자, 그러면 저자와 타협한다는 것은 저자의 언어 방식을 이해한다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지? 자, 그다음 비평, 반론 제기까지. 비평, 반론 제기까지를 우리가 분석 독서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점검 독서라고 하는 것은 내용 파악이라면 분석 독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그지? 철저하게, 완전하게 읽는 걸 얘기하는 거고, 비평, 반론 제기까지 내용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신토피컬 독서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권의 책을 읽는 모양. 즉, 한 권이 아니라 한 주제입니다. 그죠? 예, 한 주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몇 권의 책을 서로 어떻게 한다? 관련지어서, 그지? 예, 읽어서, 읽기를 의미한다 했을 때를 우리가 신토피컬 독서라고 하고, 자, 신토피컬 독서는 뒤에 가서, 그지? 서술형으로도 우리가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비켜간다 했을 때 뭐다? 비켜간다? 독해 단계, 그지? 요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지? 그래서 이 내용은 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예, 아주 쉬운 문제였고.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독서 실태의 조사 방법. 이 부분이 우리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반면 아직 좀 시원하게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나오는 부분에 한 문제를 출제하겠다 하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노릴 만은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가장 먼저 관찰법이 나옵니다. 자, 관찰법 하면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죠? 예, 관찰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독서 교육 쪽에서의 독서 실태로서는 안 나왔죠. 예, 다른 과목에서 뭐 관찰법, 직접 관찰법 이렇게 기업형으로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자, 기록하는 관찰한 것을 우리가 기록한다 할 때 방법은 체크리스트, 사진, 영화, 녹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서술형으로 나온다 하면은 이 관찰하는 것의 단점에 대해서 하나 적어라 했을 때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관찰법의 단점은 독서의 기능적인 측면은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 우리 문제 트렌드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짜리가, 그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은 기능적인 측면이 파악이 어렵다. 자, 이용 범위는 관찰을 해서 흥미나 태도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평상시의 행동을 통해서 어디에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과정의 평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해서 자, 관찰법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 이게 단점을 적어라 혹은 이용 범위에 대해서 적어라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봐둡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노려보시고, 자, 테스트법 하니까 요거는 능력과 태도 발달을 뭐 하는 거?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독서 속도, 문법, 문장 이해력 조사에 적용되는데, 자,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단점에 대해서 하나 적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테스트는 태도나 흥미, 요 파악이 어렵다 하는 요 부분, 그지? 예, 태도하고 흥미 파악이 어렵다. 요거 한번 봐둡니다. 자, 그 다음 실험으로 갑니다. 자, 실험은 일정한 독서 활동을 지켜보고 그 상황을 뭐 한다? 관찰하고, 여기 보세요. 관찰하고 뭐 한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독서 능력이라든가, 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이해, 독해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 독서력의 신장, 개선, 독서 방법의 태도, 예, 적응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찰과 테스트법의 뭐 단점이 포인트가 되겠지, 그지? 자, 그다음 질문지법으로 갑니다. 자, 질문지법 올라가서 자, 요것도 내용이 좀 많죠. 자, 질문지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지. 질문지니까 말 그대로 질문지가 나오겠지. 예, 질문지에 뭐 한다? 해답을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 형식 하면 뭐 가부라든가 선다, 뭐 자유기입, 순위, 평정, 척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질문지법의 주의사항이 뭐냐 하니까 이 질문의 문제 형식에서, 그죠? 예, 아동하고 학생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정확하게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암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암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질문은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억에 의존하는 해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뭐 정직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이외의 내용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다? 질문지법의 뭐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질문지법은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되느냐 하니까 독서 생활 조사에 많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동과 학생, 가족에 대한 여기도 역시 뭐가 나와요? 독서 생활 조사. 그 다음에 독서에 관계되는 문체 오타입니다. 문제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문화, 경제, 매스컴의 접촉도 조사.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뭐가 나온다? 흥미가 나온다. 해서 자, 요 질문지법 하니까 주의사항, 그지? 혹은 많이 사용되는 쪽이 어디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면접, 장문, 기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면접법, 이거는 니언을 한번 잘 봐두세요. 자, 질문지법과 비교하여 보다 자세한 이유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 질문지법과 비교한 면접법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 줄로 써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다 자세한 이유와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면접법은 뭐 도서관 이용조사라든가 역시 가정의 독서 실태, 태도 생활화, 요법, 뭐 감상 여기 다 해당이 됩니다. 그지? 자, 그 다음 장문법은 아동 학생이 미리 써놓은 독서에 관한 장문, 일기, 감상문, 수필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자, 흥미 발달, 생활 태도, 지도 효과 등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문법은 질문지법에서 얻을 수 없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명문과 과학도서를 읽은 후에 의견문 같은 것을 독서 태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독서 기록과 통계법. 예, 요거는 뭐 개개 독서 노트라든가 일기, 일지지, 그 다음 노트, 열람 통계, 그 다음 대출 기록 이런 것들 기록이라든가 통계 파악하는 자료로도 활용이 되는데, 자, 특히 독서 기록과 통계는 흥미와 독서 수준 파악에 가장 사용이 가능하다. 자, 독서 흥미, 독서 수준 파악에 많이 사용이 된다. 이런 것들을 봐두셔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자, 독서 실태 조사 방법은 아직 뭐 그렇게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실태 조사 방법은 꼭 한번 노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라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준비가 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